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빠른 착공을 위한 모임에서 조합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해가 밝아온 지도 이제 벌써 2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자 나가는 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식구들이 파무랑마처럼 지나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가슴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찌됐든 무엇 때문에 우리 조합이 이렇게 엉망으로 돼가고 있는지 한번 나름대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을 좀 해서 조합원 여러분들께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조합장은 이제 거짓말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여기다 다이렉트로 제가 화면에다 써 넣는데 뭐 저희들도 훌륭한 리더로 조합을 잘 이끌어 간다면 박선준 씨 영웅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조합원들을 어떻게 허위로 아무튼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희망 고문을 당해왔는지 지금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걸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25일 날 총회를 한다고 책자 저도 받았습니다. 자, 근데 보통 총회를 하게 되면 가장 총회 안건으로서 메이저급이 뭐냐? 시공사 선정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공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넣어야 되는데 그 시공사 선정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총회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사들 다 해임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새로운 이사들이 선출이 돼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급선무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합은 조합규약에 의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총회를 열 때도 이사회에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의록까지 작성이 돼서 그 증거로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세 사람은 해임이 됐고 그 다음 새로운 이사 선출은 법원에서 못하도록 돼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이거를 빨리 선출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임원 선출하려면 또 총회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총회 안건에 새로운 이사 3명이 선출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번 총회 때 어떤 안건을 주로 다루고 도대체 이번 총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 총회 할 때마다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그 비용을 저한테서 우리 조합원한테서 가져가지 않고 자기 돈으로 한다면 몰라도 이 총회 이렇게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얘기만 하면 모든 조합원들이 와서 자기를 응원해 줄 거다라고 확신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그렇다라고 해서 조합원들 이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총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과연 총회의 목적이 뭔지 한번 서술해 봤습니다. 첫째, 이렇게 보면 이런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건에 보면 시공 참여 의향서를 가지고 시공사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공 참여 의향서에 대한 승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조합규약에는 시공 참여 의향서에 승인하는 안건이 없어요. 시공사 선정 안건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공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공사가 나와야 되고 똑같은 이 시공사로서 선정되기 위한 현장 설명도 있어야 되고 입찰 유의서도 내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 하나, BS 한양이라고 하는 회사 하나를 뭐라고 어떻게 얘기됐는지는 모르지만 한 군데에서 시공 참여 의향서를 가지고 지금 거기를 선전하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왜? 지명원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서 총회 책자가 작성된 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공사 선정하는 걸, 이거는 시공 참여 의향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조합에서 시공을 참여하겠다라고 그 회사에서 한다 손 치더라도, 또 승인을 해준다 손 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문서입니다. 자, 그 문서를 가지고 지금 총회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두 번째는 무슨 목적이 있느냐? 저도 이번에 이 해임권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발의자 대표들에 대한 제명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 이 박 조합장이 지금 세 번째 조합장인데, 이 발의자를 제명을 시키게 되면 지금까지 전에 있던 조합장 해임총회 못했겠죠. 발의자 이름을 올린 사람 나올 때마다 제명해버리면 그 다음 조합장을 어떻게 뽑습니까? 아무튼 이런 눈에 보이는 아주 이 악질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합장이 유도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정되는 이번 총회의 목적은 또 뭐냐? 담보대출이 지난 12월 23일부터 지금 9%에서 3% 추가돼가지고 12% 연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갚아 나갈 대안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를 열어서 뭔가 설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지금 위태위태해 보인다는 걸 본인이 감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본인이 해임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발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이 과연 누군지, 누가 이번에 발의서에 서명을 했는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발의서 철회 요구서를 받을 계략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총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몇 억씩 들어가는 총회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팩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장이 유튜브에서 250억, 또 문자에서 250억을 이 자금을 확보한다. 또 어디서 하느냐? BS 한양에서 무이자로 그것도 한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소위에서는 뭐 100억 빌려준다고 제가 그동안 누차례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기서 250억 해준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눈이 그냥 화등잔만해서 알아봤죠. 시공 참여 의향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한양에서.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조합장 혼자의 메아리 아니냐, 혼자의 주장이 아니냐. 자, 그래 놓고 조합장이라면 지금 조합원들이 잘 따라오는 걸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총회도 서명결의서 같은 걸로 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 빠져나가는 걸 조합원들한테 전부 다 전가시키고 자기는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양에서 아니라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장은 빌려올 수 있다라고 그러고 한양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한양한테 제발 좀 그렇게 빌려준다라고 좀 내가 얘기를 할 테니 시공 참여 의향서 좀 써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밖에 어떻게 저희들은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합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가 됐든 거짓말이에요. 어디가 됐든 조합장 거짓말이 맞지 않아요? 요구하는 사람이 끌끌한 것이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한 사람이. 250억이 무슨 작은 돈입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말도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 사업약정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순서를 봅시다. 총회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에 사업 약정서를 만들어서 이런 회사 어떻소 하고 조합원들한테 물었다면 저 여기서 얘기 안 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시공의향서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사업약정서를 체결하겠다. 그럼 사업약정서 체결하고 나서 다시 또 총회를 연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순서가 지금 잘 안 맞아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저희들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자, 한번 보십시오. 뭐 웬만해야 거짓말 얘기 쓰기 싫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쪽쪽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있는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희망적인 얘기가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옛날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는 습성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뭐 희망을 쫓아가는 동물이니까요. 자, 25년 10월에 주택조합 변경인가 난다. 내겠다. 안 됐잖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10월에 또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해서 접수하겠다. 저도 분명히 보고 들었거든요. 지난 지 3개월 됐어요 지금. 거짓말이잖아요. 자, 그러고 작년 말에 뭐라고 했는데 주택법 입법 발의될 것이다. 뭐 국민권익위원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시위해가면서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자, 그때 조합원들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또 왜? 그런 좋은 긍정적인 희망을 자꾸 주니까 저도 믿었었어요. 오늘은 제가 언성이 좀 높습니다. 왜? 아니 거짓말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돈 내가 나가는데 우리 조합원들한테 돈 나가는 거 이거 맞지 않느냐라고 제가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건데 제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사무실에 우리 김진영 공동위원장하고 같이 조합원들 몰려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시공사 선정 앞으로 소위가 해지되고 나면 3일이면 뭐 경쟁 입찰 붙여서 뭐 여러 군데 일군 업체들 불러다가 충분히 선정한다고 제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어요. 우리 여러 명 있는 데서. 근데 경쟁 입찰을 새 이사들이 방해를 해서 경쟁 입찰을 못 붙였다라고 쏙 빠져나가 놓고 어떻게 했어요? BS 한양 뭐 어떻게 접촉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데리고 와서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이제 그 의향서 가지고 지금 총회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시공사 선정하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까? 뭐 10위권 메이저급 1군 건설사 참여할 것이다. 참여시키겠다. 누구든지 계획은 잘 세울 수 있어요. 꿈도 좋은 꿈 많이 꿀 수 있어요. 그런데 메이저급이 여기를 들어온다? 그 사람은요, 조합원들은 그래도 희망을 잊기 위해서 믿어줬다고요. 지금 메이저급 왔습니까? BS 한양 37일이에요. 37일. 브랜드 지수 8위를 자꾸 무슨 TM들, OS들 시켜서 얘기를 하고 선전하고 다니는데 브랜드 지수라는 게 뭡니까? 그거요. 여론조사, 지역 여론조사 이런 데서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꼭 조작됐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건설사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중요 지수가 될 수가 없다. 건설회사는요, 일단 얼마나 튼튼하냐. 그걸 경영평가 지수라고 합니다. 또 얼마나 그동안 과거의 시공을 잘 해왔느냐. 금액으로 표시된 시공 능력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주택조합 하려면 은행하고 잘 맞아야 돼요. 은행에서의 신용도가 얼마인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수예요. 근데 그건 다 쏙 빼버리고 브랜드 지수 8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아니, 수자인 저도 지나다니면서 좀 봤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서희보다 브랜드가 그렇게 높아서 은행에서 아이고 BS 한양이 서희보다 훨씬 좋네 이렇게 인정을 해줄까요? 지점장들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안서 5곳 제출했다고 뭐 설명회 할 때 앞에 나와서 밴드장이 떠들고 뭐 그런데 지금 뭡니까? 미공개했잖아요. 핑계 대고 공개를 안 했어요. 그것도 핑계 대는 건 어디서 그렇게 아주 그럴듯한 말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공개하면 걸린다나? 서희하고 도급계약이 돼 있어서 공개 못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해지했으니까 해야죠. 이제 안 하잖아요. 왜 한다고 그랬다. 왜 안 해요? 그것도 거짓말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정말 하기 싫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랑 대결해서 이기기 위해서,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리더, 우리의 조합장이 이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조합원들이 밀어주고 그거를 자꾸 성원해주고 끝까지 가봅시다.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갈자는 거예요. 제가 조합장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수한 사람, 청렴한 사람 뽑아서 하자는 거예요. 그거 얼마 안 걸려요. 2, 3개월이면 돼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계속 지금 속아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총회 책자 가지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짓말 얘기 또 나와요. 이제 보십시오. 올해 1월 달에 주택조합 설립 변경인가 8차 승인 예정이다. 이것도 빠져나가겠죠. 뭐 예정인데 뭐 관공서에 사정이 있어서 뭐 조금 늦어지는 모양인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아보고 조합원들한테는 어쨌든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조합장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26년 2월이라고 돼 있는데 승인 예정이 5월이랍니다. 자, 그러면 9차 건은 8차가 끝나야 그 다음에 접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9차 아직 접수도 안 했어요. 조합원 등재. 그런데 5월이면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난다고요? 이게 보통 뭐 200명, 뭐 500명 이렇게 그 시청에서 주목한 얘기로는 3개월, 4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국가전산원이 화재 난 이후로는 아마 더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회복이 다 됐겠죠. 어쨌든 관공서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이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두고 조합원들한테 알려줘야지 자꾸 그 정말 연속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세요. 누락 9차 변경인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그때 늘 조합원들이 약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서너 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 승인 접수를 하려면 토지가 이제 95% 어쨌든 현행법으로는 95%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됐잖아요. 조합원 여러분들 지금 그건 아시죠? 80%로 완화가 돼도 20% 나머지 매도 청구해야 되고 어찌됐든 현행법은 아직까지 95% 토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게다가 또 하나 강조를 하면 BS 한양은 토지 100% 확보해야 참여한대. 100%. 100% 확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자, 다음 장 또 보겠습니다. 자, 총회 책자 우약벌 판결 사례를 들먹여서 이제 조합원들한테 서희건설 소송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마라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총회 책자에다가 우약벌이 말하자면 대법원 판례 중에서 뭐 10% 내외밖에 이렇게 압론이 즉 한 8, 90%가 감액되는 그런 사례들을 주로 올려놨던데 마찬가지로 어떤 최근의 사례들이 이 대법원 판례가 있는지 제가 다른 판결 난 내용을 한번 여기 3개를
찾아서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24년 12월 4일날 서울 고법에서 난 건데 이거 청구 금액의 50% 인용됐어요. 50%. 자, 그다음에 대법원 23년 7월 13일 판례 이것도 46% 정도. 광주 고법에서 난 것은 22년도 난 건데 70% 인용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팁을 드리면 한번 보세요. 50% 인용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손해배상과 함께 우약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 구성이 이제 우약금 또는 이제 손해배상금 이렇게 해서 그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이 금액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판사가 이거는 부당하다 해서 이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대충 이제 50%에서 70% 인용이 됐다라는 건데, 자, 서희 경우를 한번 보시자고. 서희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과표 손해배상 금액 청구 금액이죠. 청구 금액을 1,000억을 넣었는데 50%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500억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항을 종합장은 뭐라고 했냐? 얼마 안 된다는 우약벌 10% 초과될 10% 내외의 언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철사 10% 된다 해도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닥쳐야 되죠? 그리고 이 10%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만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렇게 되면 뭐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라고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우약보를 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엉뚱한 법적인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만이라 이거예요. 이런 거를 동의하시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반드시 계실 것이다. 자기 주머니에서 엉뚱하게 소송에 휘말려서 돈 당하는 거 좋아하는 조합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장이 얘기하는 대법원 판례에 우리 총회 책자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그거는 결국은 조합원들을 서희 소송으로부터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이 이제 뭔가 얘기한 거,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얼마나 이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주택조합 변경인가 8차. 이것도 현재 26년 1월인데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병행인가 이제 9차 이제 조합원 등재하는 거. 지난번에 뭐 한다 안 한다 뭐 어쨌든 별로 말이 없었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26년 이번 달에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될는지. 뭐 그게 돼야 사업계획 승인할 거 아니에요. 이번 총회 책자에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번 1월인가 돼 있어요. 아니 9차 아직 넣지도 않았는데 1월달에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1월달에 접수하려면 토지도 돼야 돼요. 아니 행정적으로 접수는 받아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관공서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사업계획 승인하기 위한 그 조건에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도 안 됐지. 조합은 주택조합 변경인가도 구차권 날라면 언제쯤 나겠습니까? 조합원입니다. 3개월 4개월 후면 지금 접수해야 그 3, 4개월 후에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6년도 10월에 지금 뭐 착공하겠다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고 사업계획 승인 접수해서 승인은 5월달에 하겠다라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또 그때 가서 뭐 무슨 얘기 하는지 또 뭐 기대가 됩니다. 자, 시공사 선정은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요. 담보대출 지금 연체되고 있는 거 12% 연체된 거 아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택법 개정은 어찌 됐든 뭐 현재 뭐 되겠죠 하고 있는데 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1년 이상 걸리는 얘기니까 그거 지금 얘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책자 간단하게 문제됐던 지점 팩트 중심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총회 책자에 보시면 지난번에 그 토지 서희에서
이제 토지 갖고 있는 그 토지입니다. 18년도에는 서희가 없었죠. 20년도 서희 왔을 때 조합에서 부탁해서 이 토지 사준 겁니다. 근데 박 조합장 주장은 뭐였냐면, 아니 조합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는데 왜 토지값을 주면 되지, 왜 서희하고 짜고 이거를 불법적으로 토지를 서희가 점유하도록 놔뒀느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 여기 이 화면에 보시면 호랑꽃 신탁계좌 잔액이 최고 많을 때가 49억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매매 대금이 이제 66억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한 3, 4일 후에 간복윤 씨 토지를 계약을 해서 200한 2, 3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할 때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서희가 결국은 224억 서희한테 빌려서 간복윤 씨 땅도 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66억짜리 땅도 샀죠. 그때 안 빌려줬으면 우리 조합 계약금 다 띄고 그 이후에 어떤 사태가 왔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박 조합장 뭐라 그러느냐? 서희하고 짜고 이게 불법적으로 그 서희에서 땅을 샀다. 그래서 알박이 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다. 실제로 통장에 돈은 49억, 50억 가까이 있었지만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이 주장하는 건 하나의 주장일 뿐이고, 아니 우리를 대리해서 주장을 팩트 중심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빠져나가는 주장만 계속해서 하느냐고. 우리들한테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거짓말 말고. 언성이 자꾸 높아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총회책자 이거 발췌한 거 한번 보실까요? 서희건설과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 소유권을 조합이 확보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아니 해지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조합이 확보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토교통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서희건설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조합이 매도 청구권, 완화된다 하더라도 80%를 완화돼도 20%를 강제로 이제 남아있는 토지를 매입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게 완화되더라도 그거 하는데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한 1년 이상, 2년, 3년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95%가 그대로 가든 80%로 완화가 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00%를 토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조합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 쉽게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로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조합원님들은 어떻게 돼요? 그쪽에 있는 그 몇몇 분들이 그냥 극성스럽게 자꾸 회유를 하고 자꾸 선동하는 게, 우리 조합원들이 이거 다 일일이 이렇게 파헤쳐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 거고 알리는 겁니다. 이거 또 보실까요? 지역 그 서희에서 갖고 있는 땅을 안 주면 서희 땅 빼고 재척한 후에 나머지 땅 가지고 사업을 한대요. 아니 원래 지구단위 우리 내릴 때 서희 땅 그거 당연히 우리한테 조합한테 그 소유권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구단위 이거를 승인을 받은 건데, 거기를 빼버리면 지구단위 다시 받아야 돼. 어느 관청에서 가운데에다가 그 땅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걸 놔두고, 이거 아무튼 전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사업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다.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신의성실 의무 위반, 불공정 거래 이렇게 해서 민사상 소송, 공정거래 제소.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민사소송해서 결국은 이제 손해배상까지 해서 조합이 승소해서 그거를 가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총회책장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이거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공사 확정이나 도급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타이틀 자체가 뭡니까? 시공 참여 의향서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됐든 이거는 뭐 조합장이 얘기했듯이 시공사 확정이나 도급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 그 다음에 뭐 약정서를 뭐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말은 부드럽고 뭐 맞는 절차 같이 보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기 곤란한 거를 넘기기 위한 조합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고를 친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이 시공 참여 의향서 잠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조합원님들께 꼭 그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공 참여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라는 게 뭐냐? 한양에서는 BS 한양에서는 요 6번 항 보세요. 상기 조건을 다 들어줬을 때 한양에서는 이 상기 5가지 조건을 다 들어줬을 때 뭐를 하겠다? 자기네들이 투자를 심의하고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위 5개가 다 돼야 투자를 심의하겠다. 그래서 그때 뭐를 들어가겠다? 자기네 내부 경영층하고 내부 승인 절차를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5개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우리 조합한테 시공 참여를 하려면 조건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렇게 통보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6번 항에 보면. 그러니까 5개 위에 조항이 다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 사업부지 100% 확보해라. 그 다음에 도급공사비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책임 준공하는 것 이외에 신용 개런티 안 해주겠다. 조합 책임으로 사업비 조달 다 해라. 공사비 기성불로 공사 하는 쪽쪽 뭐 매 월이든 분기별이든 공사한 만큼 돈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총회 인준을 받아주라. 뭐를?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총회를 통한 조합원 분담금 확정하고 이거를 조합원들한테 다 알려줘라. 여기 보면 평당 공사비도 515만 원이에요. 조합사업비 변경 이거 개별 분담금을 조합원들한테 다 알려줘라. 그 다음에 사업 인허가 및 토지 확보 지연됐을 때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된다. 지금 이 5가지 사항이 다 돼야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한양에서 경영청하고 해서 투자할지 말지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대요. 이런 조건이면요 어떤 회사든지 와서 이 시공 못할 회사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공 능력 평가 순위 100위 되는 업체도 와서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다 해주면. 근데 뭐 또 유효기간이 1월 31일 날까지라니까 모르겠습니다. 1월 31일까지 이거를 다 하라는 의미인지 조합장은 1월 31일까지 뭐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 어떻게 할 것인지 약정서를 체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 그래서 한양한테 공문까지 보내놨어요. 도대체 니네들이 의도하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이런 의향서를 보내가지고 이 조합에 분란을 일으키는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건 이건 시공 참여 의향서가 아니라 시공 불참 의향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공 이 BS 한양 시공 참여 의향서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건설 회사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공 참여 의향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도급 계약인데 결국은 우리한테 유리한 건설사가 어느 건설사냐 그거는 평가 지표 중에 제1번이 시공 능력 평가다.
그러니까 브랜드 지수나 뭐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나 이제 팩트로 확인해 본 게 BS 한양에서 이 도시정비 사업팀에서 이 의향서를 보내줬는데 이 알아보니까 도시정비 사업팀에서는 이 지주택 사업 쪽은 안 한대요. 자, 그러면 도시정비 사업팀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만드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담당도 안 하는 팀에서 이거를 지금 직인을 찍어서 지금 보내줘가지고 저희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믿고 지금 조합장은 또 뭐 된다라고 아주 그냥 한양을 지금 선전하고 지금 이 난리인데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사업부지 100%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지금 당장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게다가 해지시킨 서희건설이 명의를 갖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들께서 뭐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평당 공사비인데 이게 지금 시공능력 평가도 한참 뒤지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515만 원으로 서희의 470만 원 제시 금액보다 훨씬 비싸죠. 예, 어찌됐든 조합원 1인당 2,600만 원이 증가됩니다. 서희가 하는 것보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 뭐 서희건설 또 그 BS 한양 시공 참여 의향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요. 총회책자 뒤에 지금 밴드인데 밴드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무슨 공적인 그 퍼블릭 그 사이트인지 조합장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조합에 있는 모든 이 오피셜한 모든 문서 뭐 모든 정보는 거기에 다 공개되고 자 관련했는데 왜 거기다 자꾸 공개를 해요? 그거 알고 싶어서 조합은 가입해서 활동하려고 그러면 말 못하게 막든지 또는 가입한 사람들 전부 다 탈퇴시켜버려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은 형사고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서희건설하고 BS 한양하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시공 능력 순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죠. 16위하고 37위하고는 경영 평가 순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뭐 턱도 없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희는 9위, BS 한양은 32위입니다. 공사 실적 평가, 부채 비율 이거 중요하죠. 금융기관에서 최우선적으로 보는 지표입니다. 서희건설 75%, BS 한양 154%. 신용 등급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신용 등급이 형성됩니다. A하고 B는 차이가 크죠. 아시다시피. 자, 뭐 이런 얘기고 사업 승인 접수 아까 설명드렸고 토지 100% 확보하는 조건으로 BS 한양은 의향서를 제출을 했다. 그냥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조합원님들께 저희 빠른 착공을 위한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모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학수라고 합니다. 저도 조합원이고요. 또 제 옆에 공동위원장으로 김진영 위원장께서 같이 협력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 이 유튜브를 보시고 무슨 문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사무실이 고잔역 앞에 213m 되는 지점에 2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바로 고잔 프라자 206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언제든지 같은 동료로서 언제든지 이 문제 있는 이 조합의 문제점들을 상의하고 답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조합이 어떻게 가야 우리가 가장 싼 또는 가장 좋은 길을 모색을 해나갈 것인지 우리 대안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협의 드리고 설명드릴 준비가 돼 있다는 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